조선화부터 춘추시대 최초의 패주가 되었던 제환공에 이어 두 번째로 패주에 등극한 진나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진나라의 개국군주는 희수교란 사람으로, 희수교는 주나라 개국군주 주무왕 희발과 강자의 딸 읍강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주나라 3대 군주인 주성왕과는 어머니까지 같은 친동생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1033년 주성왕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황하동 쪽의 당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어린 주성왕을 보좌하던 주공단이 반란을 진압하며 주성왕은 장난으로 동나무 잎을 증표로 삼아 희수교에게 건네며 당지방의 제후로 책봉해주겠다고 하는데, 당시 두 명은 모두 어린아이였지만 희수교는 왕의 말은 사관들이 모두 기록하니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끝까지 당지방의 제후로 책봉해줄 것을 요구하니 주성왕은 할 수 없이 희수교를 당지방의 제후로 책봉하며 동나무 잎 약속 때문에 제후로 책봉되었다 하여 이 일화를 동엽봉제라고 부르며, 이때부터 희수교는 당수교로 불리우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으니, 왜 고대 중국의 왕족은 자신의 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느냐는 의문인데, 고대 중국에서는 성과 씨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성은 모계사회에서 형성된 것으로 사냥과 전쟁으로 남성의 사망률이 높고 혼인관계가 불규칙하던 시대에는 아버지를 특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어머니의 성을 사용해 혈연을 구분하였으니, 이는 근친혼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사회가 발전하면서 성에서 분리된 개념이 바로 씨이며, 씨는 자신의 관직, 거주지역 혹은 선조의 이름으로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성과 씨의 구분은 전국시대 말기에 이르러서야 하나로 통합되며, 예를 들어 강자아이, 강은 성려는 씨, 상은 이름자하는 자, 비움은 호, 태공은 존칭입니다. 참고로 왕이나 황제는 자와 호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현대까지 중국에서 부모를 제외한 사람이 상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져 자, 관직명 또는 존칭으로 불렀습니다. 다시 돌아와 당수교가 돌아간 후 그의 아들 희섭이 자귀를 계승하며 현재의 산서태원 일대인 진수에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당에서 진으로 변경하니, 역사에서 희섭을 진우섭로 기록하나 한참 동안 진나라 군주들에 대한 기록은 희미하며, 기원전 805년 진나라 제9대 제후 진묵후 희비왕은 주나라 제11대 군주 주선왕 희정의 명령을 받고 조용이라는 부족과 전쟁을 벌이지만 큰 패배를 당합니다. 진묵후는 반드시 복수한다는 뜻으로 첫째 아들의 이름을 희구로 지은 후 기원전 802년 다시 조윤과 싸워 대승을 거두자 둘째 아들의 이름을 희성사라 지어줍니다. 기원전 785년 진묵후가 사망하자 그의 동생 희당숙이 자귀를 찬탈해버리니 역사에서 진당숙으로 기록하며, 기원전 781년 다른 제후국으로 도망갔던 희구가 측근들과 함께 진당숙을 암살하고 자귀를 되찾으니, 희구가 진나라 제11대 제후인 진문후입니다. 기원전 771년 신우가 견융을 끌어들여 호경을 습격하고 주유왕까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니 275년간 이어오던 서주는 멸망당하고, 진문후는 정무공, 진양공과 함께 주평왕 희구를 나급으로 모셔오는 데 성공하여 동주의 시작을 알리며, 기원전 750년 진문후는 주평왕을 도와 주유왕의 동생 주여방을 제거함으로써 주나라의 두 명의 왕이 공존하던 시대를 끝내버립니다. 진문후는 기원전 746년 돌아갈 때까지 전력을 다하여 주평왕을 보좌하였으며, 그의 아들 희백이 자귀를 계승하니 희백이 진나라 제12대제후인 진조후이며, 기원전 745년 진조후는 자신의 숙부 희성사를 구옥의 제후로 책봉하는데, 당시 구옥은 진나라의 수도 익성보다 큰 지역이라서 진나라 대신들은 신하의 세력이 군주보다 커지면 국가의 통치가 불안정해진다고 경고하지만 진조후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조후가 제위 1년 만에 자신의 숙부 희성사에게 구옥 지역을 내어준 원인에 대하여 전국시대 로나라의 사관 좌구명이 저술한 좌전의 기록에 의하면 진나라에서 희성사의 명성이 좋아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니, 진조후는 희성사에게 구옥 지역을 책봉하는 방법으로 권력의 평행을 이루어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하려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현대의 역사가들은 서융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희성사를 구옥에 보냈다는 의견과 희성사의 명망이 자신보다 높아 도읍인 익성에 남겨두면 자신의 통치에 방해될 걸 두려워해서라고 해석합니다. 하여튼 구옥을 책봉받은 후 사람들은 희성사를 구옥환숙이라고 부르며, 당시 구옥환숙의 나이가 58세라 어린 진조후보다 정치적 경험과 덕망이 높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옥으로 향하니, 진나라에서 구옥의 영향력은 도읍인 익성을 넘게 되자 구옥환숙의 욕망까지 함께 커져 진조후의 자귀를 찬탈할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기원전 739년 진나라의 반부라는 대신이 진조후를 살해한 후 구옥환숙을 익성에 불러들이려 하였는데, 진조후를 지지하던 익성의 백성들은
구옥 환숙을 몰아내고 진조후의 아들 희평을 군주로 옹립하니 희평이 진나라 13대 군주인 진유입니다. 기원전 731년 희성사는 72세의 나이로 돌아가고 그의 아들 희선이 자귀를 계승하여 구옥장백이라 불리게 되며 기원전 724년부터 동쪽의 적적이 라는 부족이 진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하여 진유가 군사를 파견하여 적적과 싸우는 사이 구옥장백은 익성을 습격하여 진유를 살해해버립니다. 익성의 귀족들은 순국 등 제후국의 도움으로 구옥장백을 몰아내고 진유의 동생 희극을 군주로 옹립하니 희극이 진나라 14대 제후 진학후이며 기원전 718년 구옥장백은 동주 제2대 군주 주한왕 희림을 뇌물로 회유하여 주한왕의 군사와 전국, 형국의 군대를 끌어들여 익성을 공격하는데 패배한 진학후는 수읍이란 곳으로 도망갔다가 얼마 후 돌아가며 진학후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구옥장백이 수읍까지 공격하려 하였지만 주한왕은 구옥장백이 자신이 견제하던 정장공과 가깝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익성의 세력을 지지하기로 결심하고 궤공을 파견하여 구옥장백을 몰아낸 후 진학후의 아들 희광을 제후로 책봉해버립니다. 기원전 716년 구옥장백이 돌아가자 그의 아들 희칭이 자귀를 계승하여 구옥무공이라 불리며 기원전 709년 구옥무공이 익성을 공격하여 희광을 생포하자 익성의 귀족들은 희광의 아들 희소자를 제후로 옹립하며 기원전 708년 구옥무공은 희광을 처형해버리고 기원전 705년 희소자까지 성 밖으로 유인하여 죽여버리니 진나라 15대 제후 희광을 진해후로 칭하며 희소자는 마땅한 시호조차 받지 못하고 진소자후로 기록됩니다. 같은 해 주한왕이 또 한 번 궤공을 파견하여 구옥무공을 익성에서 몰아내니 익성의 귀족들은 진해후의 동생 희민을 제후로 옹립하나 기원년 678년 구옥무공은 희민까지 살해하고 진나라 전역을 장악하는데 당시 주한왕은 이미 돌아가고 그의 손자인 동주사대군주 주리왕 희호제가 재위 중이라 구옥무공은 막대한 보물을 내어주어 진나라 제후로 책봉받는 데 성공하며 진나라는 후작의 나라에서 공작의 나라로 공식 인정됩니다. 참고로 주나라 시기에는 왕 다음으로 공, 후, 백자, 남으로 5단계의 자기가 존재했으며 이런 자기들은 귀족 가문이 세습으로 독점해 과거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전쟁에서의 특별한 고문이나 적대국에 귀순하지 않으면 자기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기원전 678년부터 구옥무공은 정식으로 진무공이라 불리며 익성을 도읍으로 정하지만 이듬해 돌아가버려 그의 아들 희귀가 자귀를 계승하여 진나라 제19대 제후 진원공으로 불리웁니다. 기원전 672년 진원공은 려융이란 부족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며 려융에서 강화의 의미로 려이와 소해라는 자매를 바치는데 진원공은 두 사람을 모두 총애하며 려이가 시기라는 남자아이를 낳고 소희도 탁자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기원전 669년 사위라는 대신이 익성과 구옥의 공족이 너무 많아 나중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간언하자 진원공이 공족들을 숙청하기 시작하는데 이 당시 진나라의 공족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거나 도망가버려 나중에 진나라가 다른 가문에게 빼앗기는 씨앗을 심어버리며 진원공은 익성 부근의 새도읍을 건축하여 강이라고 부릅니다. 기원전 666년 여인은 자신의 아들 시기를 태자로 책봉하기 위하여 량우와 동관폐호라는 대신을 끌어들여 아들들이 변방을 지켜야 나라의 위험이 선다고 설득하게 하자 진원공은 이미 태자로 책봉되어 있는 신생을 구옥으로 파견하고 둘째 중이는 포지로 셋째 이호는 이굴이란 곳으로 보내버려 진원공 곁에는 시기와 탁자만 남게 됩니다. 기원전 661년 진원공은 신생과 조풍, 필만이란 장수를 파견하여 과학위, 경나라를 연이어 멸망시키고 조풍을 경나라의 필만은 위나라의 대부로 책봉하며 신생에게만 아무런 상을 내리지 않고 구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를 지켜본 사위는 신생을 찾아가 진원공이 옛도읍인 구옥에 보낸 것은 진나라의 자기를 계승하게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니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나중에 화를 당할 것이라고 충고하지만 신생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에 진원공은 또다시 신생에게 출정을 명하자 이각이라는 대신은 태자의 직책은 종묘의 제사를 주관하고 곁에서 제후를 보좌하는 것으로 군사들이 군주 때문에 태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태자의 위엄과 위신이 사라지고 태자가 독자적으로 군사를 지휘하면 군주에 대한 불효가 된다고 간언하자 진원공은 아들이 많아 아직 태자를 정하지 못했다고 대답하니 이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신생에게 열심히 하라는 말만 남긴 후 병을 핑계로 출정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려이는 자신의 아들 해제를 태자로 책봉받게 하기 위하여 평소 측근들에게 태자 신생을 헐뜯게 하였지만 진원공이 해제를 태자로 책봉하려 할 때엔 눈물을 보이며
신생이 백성들의 옹호를 받으니 자신을 위해 태자를 폐위시킨다면 자결하겠다고 말합니다. 기원전 656년 려인은 신생을 불러 꿈에서 신생의 어머니인 제강을 보았다며 어머니를 위하여 제사를 올리고 돌아올 때 제사에 올리는 고기인 조육을 진원공에게 바치라고 하니 신생은 려이의 말대로 제사를 지낸 후 조육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마침 진원공이 사냥하러 나가 있어 조육을 려이에게 남겨주고 떠납니다. 주나라 시기에는 제사에 쓰인 고기를 선물로 돌리며 예를 표하는 전통이 있었으니 이틀 후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진원공이 조육을 먹으려 하자 려이는 시간이 지났으니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며 조육을 잘라 개에게 주니 개가 죽어버리며 다시 궁중에 있던 노비에게도 조육을 먹이니 노비 역시 죽어버립니다. 려이는 바로 울음을 터뜨리며 진원공의 나이가 많아 조금만 기다리면 자기를 계승할 수 있는데도 아버지를 독살하려 하였다며 자신이 신생의 폐위를 반대하였지만 신생이 끝까지 자신과 해제를 미워하니 지금이라도 다른 제후국으로 도망가던지 자결해야겠다고 합니다. 자신이 바친 조육에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신생은 자신의 영지인 구옥으로 도망가 버리자 신생이 도망간 사실을 알게 된 진원공이 신생의 스승을 참수해버리며 구옥에 있던 신생의 측근들은 려이가 모아맞는 것이니 진원공을 찾아 사실대로 설명하자고 권하지만 신생은 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려이가 없으면 먹지도 자지도 못한다며 거절하자 측근들이 다시 주변의 제후국으로 도망가라고 권하는데 신생은 아버지를 살해하려 하였다는 오명을 쓰고 다른 나라로 간들 누가 받아주겠냐며 자결해버립니다. 신생이 자결한 후 그의 동생 중이와 이호가 진원공을 만나려고 도읍에 도착하자 두 형제가 신생의 죽음에 불만을 품고 있음을 알아챈 려이는 신생의 진원공을 독살하려 한 계획을 두 형제도 알고 있었다며 모함하니 이 소식을 알게 된 중이와 이호는 진원공을 만나지도 못하고 각자 자신의 영지인 포읍과 구룹으로 도망가 버리며 중이와 이호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한 진원공이 포읍과 구룹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중이는 바로 정나라로 도망가고 이호는 1년 정도 싸우다 양나라로 도망갑니다. 기원전 651년 9월 병으로 위독해진 진원공은 려이의 아들 해제를 태자로 책봉하고 순유라는 대신에게 보좌를 부탁한 후 돌아가며 국모가 된 려이는 순유를 상국으로 책봉하고 자신의 측근인 양호와 관동호에게 군사지휘권을 넘겨주는데 워낙 지휘권을 장악하고 있던 리각이란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비정불안 대신과 진나라에 남아있던 신생 중이 이호의 측근들을 끌어들여 반란을 준비하던 중 순유에게도 동참하라고 건의하지만 순유는 진원공의 유언을 지키겠다며 거절합니다. 같은 해 10월 리각 일당은 진원공의 제사가 진행되던 중 측근들을 근위병으로 위장시켜 해제를 암살해버리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해제를 지키기로 약속하였던 순유는 해제의 시신을 보고 자결하려 하였지만 다른 대신들이 아직 소위가 나은 탁자가 있으니 그를 군주로 옹립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여 진원공의 제사가 끝난 후 9살짜리 탁자를 제후로 옹립합니다. 해제가 암살될 당시 량호는 리각과 비정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며 이들을 체포해야 한다고 건의하지만 순유는 이들이 진원공 시절 지휘권을 장악하였던 대신들이고 탁자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고 나이도 어려 무리하게 체포하였다. 내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같은 해 11월 리각이 탁자까지 암살해버리자 순유는 분노 속에 자결해버리며 진나라는 대혼란에 빠지고 리각이 잠시 정권을 장악하지만 대신들은 주인이 없는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며 신생 다음으로 명망이 높았던 중이를 제후로 옹립하려고 정나라에 도착하는데 당시 중이는 진나라의 상황을 알지 못하여 아버지 진원공 때문에 죽은 신생과 공족들이 떠올라 거절해버립니다. 리각은 탁자까지 암살해버린 후 중이를 진나라의 제후로 옹립하려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양나라에 있는 이호를 찾아갑니다. 기원전 650년 이호는 곧바로 진나라로 달려가 자기를 계승하려 하였지만 그의 측근인 려성과 크게는 진나라에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이호를 찾으러 온 점이 의심스럽다며 진나라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건의합니다. 찐과 친은 한글 발음상 모두 진이기에 이제부터 진은 중국어 발음 그대로 친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이호는 그계에게 뇌물을 내어주어 친나라 제구대제 후 친목공 영이모에게 전하게 하며 자신을 진나라까지 호송해주면 하서 지역의 5개 성을 내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리각에게도 편지를 보내 자신을 군주로 옹립해준다면 분양의 성읍을 내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친목공이 군사를 파견하여 이호를 진나라까지 호송하는데 마침 진나라에 내전이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파견된 제환공의 군사까지 합류하여 두 나라의 군사가 진나라의 도읍까지 호송해주어 이호는 순조롭게 제나라의 제후로 옹립되니 이호가 바로 진나라 20대제후 진해공이며 진해공은
친목공과 리각의 도움으로 제후가 되었지만 그들에게 하였던 약속을 후회하기 시작하고 측근이었던 여성과 극에까지 찬성하자 대신들이 선조의 땅을 마음대로 친나라에 내어주는 것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친목공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며 둘러대니 친나라 전역에서 분노에 불타기 시작하며 2명의 군주를 암살한 리각에게도 경계심을 풀지 못한 진해공은 약속하였던 분양지역의 시급을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리각의 지휘권을 약화시켜버리자 리각 역시 자신의 판단을 후회하며 또다시 비정부와 함께 진해공을 폐위시켜버릴 계획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발견한 여성과 극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친목공에게 사과한다는 명분으로 비정부를 진나라에 파견한 후 리각을 참수해 후환을 없애야 한다고 건의하자 진해공은 처음에는 망설이는 척하다 이들의 건의를 모두 받아들입니다. 비정부가 친나라로 향한 후 극에는 군사를 이끌고 리각의 집을 포위하며 진해공도 사람을 파견하여 이각 덕분에 제후가 되었지만 2명의 군주를 암살하고 1명의 사대부를 자결하게 만든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위험하지 않느냐는 말을 전하게 하는데 리각은 자신이 해제와 탁자를 죽이지 않았다면 진해공이 어떻게 자기를 계승할 수 있었겠냐고 대답하며 자신에게 죄를 만들고 싶다면 뭔 말을 못하겠냐고 외친 후 자결합니다. 한편 친나라에 도착한 비정부는 여성과 극에 때문에 진해공이 약속하였던 하서지역의 성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 전하며 친목공이 여성과 극에를 친나라로 불러들이면 자신이 진나라로 돌아간 후 반란을 일으켜 진해공을 폐위시키고 중이를 제나라의 제후로 옹립하자는 약속을 합니다. 친목공이 비정부와의 약속대로 여성과 극에를 친나라로 불러들이지만 극에가 이 계략을 간파하여 비정부와 측근들까지 모두 처형해버리며 비정부의 아들 비표가 측근들과 함께 간신히 친나라로 도망가 진나라를 공격하라고 건의하나 친목공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원전 647년 진나라에 엄청난 재해가 들자 진해공은 친목공에게 식량을 빌려달라고 청하니 친목공의 책사백리에는 가까운 나라끼리 재해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비표는 이 기회에 진나라를 공격해야 한다고 건의하는데 친목공은 진해공의 행동이 괘씸하긴 하나 진나라 백성들에게는 죄가 없다며 수많은 배까지 동원하여 진나라에 식량을 보내줍니다. 다음 해인 기원전 646년 이번에는 친나라가 큰 재해를 입어 친목공이 진해공에게 식량을 보내달라고 하자 진나라의 경정이란 대신은 친나라의 도움으로 제후로 책봉되었고 진나라가 힘들 때 식량까지 보내주었으니 당연하게 도와줘야 한다고 건의하지만 진해공의 삼촌 객사는 지난번에 하늘이 친나라에게 진나라를 정복할 기회를 주었으나 친나라가 기회를 잡지 않고 식량까지 보내주었으니 이번에는 하늘이 진나라에게 친나라를 정복할 기회를 준 것이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하니 진해공은 친나라에 식량을 보내지 않고 공격하기로 결정하며 점수를 통해 경정을 자신의 마차 호위로 임명합니다. 그러나 경정은 진해공이 약속을 어기고 은혜까지 잊었다며 불평을 늘어놓으니 진해공은 경정이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마차 호위로 도가라는 가신으로 교체해버리며 친목공 역시 대노하여 비표를 장수로 책봉한 후 직접 군사를 이끌고 한원이라는 곳에서 두 나라는 격전을 벌이는데 전투 도중 진해공의 마차가 진창에 빠져 옆에 있던 경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경정은 점수를 따르지 않아 패한 것이니 자업자득이라며 도와주지 않고 가버려 진해공이 친나라 군사들에게 포위당해버리는데 량유미와 객사가 달려들어 진해공을 구해주며 반대로 진해공을 잡으러 왔던 친목공을 포위해버립니다. 당시 친목공이 부상까지 당하여 생포될 뻔하였지만 갑자기 기산의 야인 300명이 전장에 뛰어들어 진나라의 포위망을 뚫고 결사적으로 싸워 친목공을 구해주며 다시 진해공을 생포해버리는데 친목공을 위하여 결사적으로 싸워준 기산의 300명의 야인들에 대해 설명하자면 이전 친목공이 자신의 명마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여 조사 결과 기산에 살던 300명의 야인들이 친목공의 명마를 잡아먹어버린 것으로 확인되어 대신들은 이들을 모두 처형하려 하였지만 친목공은 덕이 높은 사람은 짐승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며 이들을 풀어주고 말고기를 먹은 후 술을 마시지 않으면 몸에 해가 간다며 술까지 내려주었으니 이 은혜를 기억하고 있던 야인들이 목숨을 다해 친목공을 구해주었으며 후세의 사람들은 이것을 식마의 덕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고대 중국에서는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을 국인이라 부르고 성 밖에 사는 사람을 야인이라 불렀으니 기산의 야인들은 기산 주변의 농민으로 이해할 수 있고 친목공이 이들에게 내린 술은 은나라 때부터 산서지방에서 전해오던 중국사 대명주라 불리는 서봉주라고 전해집니다. 다시 돌아와 친목공은 진해공을 처형해 제사를 지내겠다고 전국에 알리자 주나라 6대 군주인 주양왕 희정은 진해공이 자신과 같은 왕족이니
살려달라고 부탁하며 친목공의 부인이자 진해공의 누이였던 목희는 만약 진해공을 처형하면 자신도 아들 영애, 영웅, 딸 감벽과 함께 분신자살을 하겠다고 위협하니 친목공은 고민에 빠지게 되며 영치라는 대신은 끝까지 진해공을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송손지라는 대신은 진해공을 죽여도 진나라를 정복할 수 없으니 더 많은 원한을 쌓기 전에 진해공을 돌려보낸 후 그의 아들을 인질로 잡아두자고 건의하니 친목공은 공손지의 의견을 받아들여 진해공을 풀어주기로 하며 진해공의 측근 여성을 친나라에 불러들입니다. 한편 진해공도 자신이 풀려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나 진나라로 돌아가도 백성들을 마주할 면목이 없다며 태자 희여에게 자귀를 물려주겠다는 뜻을 측근들과 제나라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니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진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친나라에 도착한 여성에게 친목공이 진나라가 현재 화목하냐고 묻자 여성은 현재 진나라의 하급 백성들은 복수 때문에 군주를 잃은 데에 이어 부모까지 잃을까 걱정하고 있으며 희여가 계승하면 융과 적부족에게 굴복당하더라도 친나라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있고 상급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해공을 풀어주기만을 기다리며 친나라에 보답하기를 원하고 있으니 상급과 하급 백성 간에 화목하지 않다고 대답하는데 위협과 간절함을 절묘하게 표현한 여성의 대답을 들은 친목공은 곧바로 진해공의 거처를 옮겨주고 여성을 최고의 예로 접대하며 같은 해 10월 진해공을 돌려보내줍니다. 같은 해 11월 진나라에 재해가 들자 친목공은 이번에도 식량을 보내주는데 진해공도 전에 약속하였던 하서지역을 친나라에 내어준 후 기원전 643년에는 태자 희여와 딸 희첩을 인질로 보내주니 친목공은 자신이 점령했던 하동지역을 진나라에 돌려주고 회영이라는 공족의 딸을 희여에게 시집 보내 두 나라는 다시 화목하게 지냅니다. 제나라로 돌아온 진해공은 한원전쟁에서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경정을 처형해버리고 자신이 친나라에 잡혀있을 때 진나라의 귀족들이 자신의 형 중이를 군주로 옹립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정나라에 살고 있는 중이를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이 소문을 들은 중이는 바로 제나라로 도망가버립니다. 기원전 638년 진해공이 병으로 위중하다는 소식을 들은 희여는 진나라에 자기를 계승할 사람이 많아 자신이 계속 친나라의 인질로 있으면 계승이 어렵다는 이유로 회영과 함께 진나라로 도망가자고 건의하나 회영은 아버지를 버리고 진나라로 갈 수 없으나 부부의 인연을 생각하여 희여가 진나라로 도망간 사실을 발설하지 않겠다며 거절하여 희여는 홀로 제나라로 도망가버리며 다음 해인 기원전 637년 9월 진해공이 돌아가자 자기를 계승하여 진나라 21대 제후인 진해공으로 등극합니다. 잠시 뒤로 돌아가 기원전 655년 진원공의 두 번째 아들인 중이는 여의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인 괭나라로 도망가 지내는데 기원전 651년 리각이 여의의 아들 해제와 그의 동생 소희의 아들 탁자를 죽여버린 후 중이를 군주로 옹립하려 하였으나 중이는 두 명의 군주를 암살한 리각이 두려워 거절하니 리각은 그의 동생 이호를 옹립하여 진해공이 되었는데 기원전 644년 진해공은 자신이 친나라에 생포되었을 때 진나라 귀족들이 중이를 옹립하려 하였다는 정황을 포착한 후 발제라는 사람을 파견하여 중이를 암살하게 하였으니 이 사실을 알게 된 중이는 자신의 측근인 조회등과 함께 제나라로 도망가기로 합니다. 당시 중이는 구여국에서 생포한 계회라는 부족장의 딸과 혼인하여 아이까지 있었으나 모두 함께 동행하기 힘들어져 제나라로 떠나기 전 자신을 25년만 기다리다 돌아오지 못하면 제가 하라는 말을 남기는데 계회는 웃으면서 25년이 지나면 자신은 이미 죽어 묘자리에 나무까지 자랐을 것이라고 하지만 꼭 기다리겠다는 약속을 하는데 참고로 이 당시 중이의 나이는 40세 정도입니다. 그러나 중이 일행은 제나라까지 도착할 경비조차 부족하여 먼저 위나라에 도착하여 도움을 받으려 하였지만 위나라 7대 제후 위문공 희피강은 누추해진 중이 일행을 보고 대충 접대한 후 보내버리니 중이 일행이 오록이란 곳을 지날 때 너무도 배가 고파 길가의 농부에게 구걸까지 하는데 농부는 누추해진 중이 일행에게 흙을 먹으라며 조롱하니 조회는 대노하지만 중이는 농민이 흙을 내어준 것은 땅을 준 것과 같다며 농부에게 인사를 올린 후 흙을 마차에 실은 후 계속하여 제나라로 향합니다. 이때 중이의 일행이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배가 너무 고픈 중이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일행 중 계자추라는 사람은 자신의 허벅지 고기를 잘라 중이에게 먹였다고 기록되며 계자추의 고기까지 먹으며 천신만고 끝에 제나라에 도착한 이들은 다행히 제나라 16대 제후 제환공강 소백의 환대를 받으며 중이는 제환공의 딸 제강과 혼인까지 하며 편안하게 살아가던 중 기원전 643년 제환공의 병이 위중해지자 제나라 내부에서 계승 문제로 내전이 발생하니 중이의 측근 조회와 고원은
제나라를 떠날 계획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제강의 시녀가 이들의 이야기를 엿듣고 제강에게 알려주는데 제강은 제나라 대신들이 알면 중이에게 해가 될까 걱정되어 시녀를 죽여버린 후 중이에게 제나라를 떠나라고 건의하나 이미 5년 동안 제나라에서 편안한 생활을 해오던 중이는 거절하며 제강은 할 수 없이 중이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 마차에 실어 조회 등과 함께 제나라를 빠져나오는데 정신을 차린 중이는 대노하며 고원을 죽이려 하자 고원은 자신을 죽여 중이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죽겠다고 말하며 화가 풀리지 않은 중이는 성공하지 못하면 고원의 고기를 먹어버리겠다고 하자 고원은 웃으면서 성공하지 못하면 자신의 고기가 비리고 냄새까지 심하여 먹을 가치가 없다고 대답하며 중이의 화를 풀어줍니다. 기원전 639년 이들은 조나라에 도착하는데 조나라 16대 제후 조공공희양은 중이의 미래를 점쳐보려고 늑골까지 훔쳐보려 하자 조나라의 희북이라는 대신은 진나라와 조나라는 동족인 희성이고 중이가 현명하다고 들었으니 예의를 다해 도와주어야 한다고 건의하지만 조공공은 받아들이지 않으니 희북이는 할 수 없이 사비로 음식을 내어주고 옥패까지 선물하나 중이는 음식만 받고 옥패를 돌려줍니다. 기원전 638년 중이 일행이 송나라에 도착하는데 당시 송나라는 얼마 전 초나라와의 전쟁에서 대패했지만 송나라 20대제후 송양공 자자보는 이들을 환대하며 국빈의 예로 접대하나 평소 고원과 친하게 지내던 송나라의 공송고라는 대신은 송나라가 작은 나라라서 중이를 도와줄 수 없을 것이라며 더 큰 나라로 떠나라고 건의하니 중이도 받아들여 송나라를 떠납니다. 기원전 637년 이들은 정나라에 도착하며 정나라 10대제후 정문공 희첩은 이들을 반기지 않으니 정문공의 동생 숙첨은 중이가 현명하고 동족인 희성이니 도와주라고 건의하지만 정문공은 제후국들 중에 도망다니는 자식들이 많은데 어떻게 모두 접대해 줄 수 있냐며 거절하자 숙첨은 예의로 접대해 주지 않을 거면 차라리 죽여버려 후환이라도 없애야 한다고 건의하나 정문공은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중이 일행은 또다시 여행길에 올라 초나라에 도착하는데 초성왕은 제후의 예로 중이를 환대하며 농담으로 나중에라도 진나라의 제후가 된다면 어떻게 자신에게 보답하겠느냐고 묻자 중이는 겸손한 태도로 초성왕은 이미 너무나도 부유하여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대답하는데 그래도 보답해야 하지 않겠냐고 초성왕이 다시 묻자 중이는 훗날 자신이 제후가 된 후 어쩔 수 없이 초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자신이 삼사를 물러서겠다고 대답하니 이것이 바로 퇴피삼사의 어원입니다. 참고로 일사는 30리이며 삼사는 90리이니 현재의 단위로 환산하면 30리는 약 15km, 90리는 약 45km에 해당합니다. 중이가 퇴피삼사를 언급하자 옆에 있던 성덕신이란 초나라의 장수는 초성왕이 제후의 예로 대우해주는데 중이는 초나라와 전쟁할 준비나 하고 있다며 당장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초성왕은 중이의 말이 틀리지 않다며 계속하여 예의를 다하여 중이를 대해줍니다. 한편 중이가 초나라에 도착하기 몇 달 전 친나라의 인질로 있던 희여가 친목공에게 알리지 않고 친목공이 시집 보낸 회영까지 버려둔 채 진나라로 도망가 버리자 불만을 품고 있던 친목공은 중이가 초나라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친나라에 초청하는데 이때도 초성왕은 많은 선물까지 내어주어 중이를 친나라에 보내주며 중이가 친나라에 도착하자 친목공은 한 번에 자신의 공족 여성 5명이나 중이에게 시집 보내는데 이 중에는 희여가 버리고 간 회영도 포함되어 있었으니 중이는 자신의 조카 희여의 부인이었던 회영을 후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거절하지만 측근들은 친나라의 힘을 빌려 희여와 전쟁을 벌여야 할 상황에 작은 예법 때문에 큰일을 그르칠 수 없다고 건의하니 중이는 받아들이며 친목공은 크게 기뻐하며 하루빨리 진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합니다. 얼마 후 진해공이 돌아가자 진나라 21대제후 진해공 희여가 자기를 계승하며 중이가 친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진해공은 중이와 함께 있는 측근들의 가족들을 잡아들인 후 돌아오라고 위협하였지만 누구도 돌아오지 않자 분풀이로 이들의 가족을 처형해버리는데 이 중에 진해공의 외할아버지인 고돌이란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으니 수많은 진나라 사람들이 진해공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기원전 636년 중이는 친나라의 호의를 받으며 19년이란 망명생활을 끝내고 진나라의 고국에 진입하려 하자 진해공은 군사를 파견하여 공격하려 하였지만 진해공의 측근이었던 여성과 그계를 제외한 모든 대신들이 고국에 모여 중이에게 인사를 올리며 누구도 싸우려 하지 않으니 얼마 후 중이는 도우빈강에까지 입성하여 진나라 제22대제후 진문공으로 즉위하고 진해공은 고량으로 도망가지만 진문공이 파견한 군사에게 살해당합니다. 얼마 후 친목공이 제나라에 도착하여 진문공과 회담을
가진다는 소식을 들은 려성과 크게는 궁궐에 불을 질러 두 사람을 죽이려는 계획을 준비하였으나 발제가 이들의 계획을 진문공에게 알려버리는데, 과거 발제는 진해공의 명령을 받고 두 차례나 진문공을 암살하려 했던 인물이었기에 처음에는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처벌하려 하였지만, 발제는 자신은 명령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며 제환공이 관중을 중용하여 춘추시대의 패자가 된 사례를 들며 진문공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진문공은 발제의 목숨을 살려주고 려성과 크게를 참수해버립니다. 같은 해 희대가 적족을 끌어들여 동주 제6대 군주 주양왕 희정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희대는 동주 5대 군주 주혜왕 희랑의 아들이라 주양왕의 이복동생으로 왕자대로도 기록되며, 과거 주혜왕은 희대의 어머니인 회우를 총애하여 태자였던 희정을 폐위해버리고 희대를 태자로 책봉하려 하였으나, 제환공의 개입으로 태자의 책봉받지 못하여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였으니 불만을 품고 있던 희대는 기원전 649년 융족을 끌어들여 동주의 도읍 나급을 공격하지만 친목공과 진해공에게 대패하여 희대가 제나라로 도망가며, 기원전 638년 주양왕의 측근들이 형제가 화목하지 않으면 제후들도 왕실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설득해서야 주나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기원전 636년 희대는 주양왕의 왕후 외씨와 간통을 벌이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양왕이 외씨를 폐위해버리는데, 외씨가 적부족장의 딸이었으니 당시 주양왕의 명령을 받고 적족과 함께 적나라를 공격하던 퇴숙과 도자란 장수는 적족이 반란을 일으켜 자신들을 공격할까 두려워 희대의 명령을 받아들여 주양왕을 공격하기 시작하여, 주양왕의 군사들이 나급을 지키기 위해 방어를 준비하지만, 주양왕은 갑자기 자신이 희대를 죽이면 돌아간 주혜왕이 자신을 책망할 것이라며 홀로 도망가 버리는데, 백성들은 다시 주양왕을 나급으로 모셔온 후 끝까지 나급을 지키려 하였지만 퇴숙과 도자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여 주양왕은 적나라로 도망가 버리니, 희대는 왕으로 자칭하며 외씨와 함께 온이란 곳에 주둔합니다. 기원전 635년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친목공이 제일 먼저 주양왕을 도와주려고 군사를 동원하여 황하 주변에 도착하자, 진문공의 측근인 조에는 주양왕과 동족인 진문공이 주양왕을 도와주지 않아 친목공이 주양왕을 친나라로 모셔가게 된다면 진나라는 제후들 사이에서 위신을 잃어 폐업을 완성할 수 없다고 설득하니, 진문공이 받아들여 같은 해 3월 군사를 양번으로 진격시킨 후 4월 온을 공격하여 희대를 죽여버리며 주양왕을 나급으로 모셔와 아련하니, 주양왕은 크게 기뻐하며 진문공에게 8개의 읍을 내려줍니다. 이 사건으로 진문공은 한 번에 중원 지역에서 명성을 알리게 되며, 기원전 633년 초성왕이 조나라와 위나라를 연합하여 송나라를 공격하자, 송나라의 공송고라는 대신은 진문공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진문공은 먼저 제나라 19대 제후인 제소공 강반과 동맹을 맺은 후 같은 해 2월 조나라를 공격하기 위하여 위나라의 길을 빌리려 하였지만, 위나라 7대 제후인 위성공 희정은 반대하며 진문공이 군사라도 보내달라고 하나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때 위나라의 원인이란 대신은 진문공을 도와주길 바랬지만 위성공이 자꾸 반대만 하니 아예 반란을 일으켜 위성공을 초나라로 몰아내고 그의 아들 희하를 군주로 옹립하는데, 진문공은 자신의 망명다니던 시절 위나라 6대 군주 위문공 희피강이 자신한테 무례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나라의 영토 일부를 송나라에게 나누어주며, 같은 해 3월 진문공은 조나라의 도읍 도구를 점령해버린 후 자신을 홀대하였던 조나라 16대 제후 조공공 희양의 죄를 나열한 후 자신에게 음식을 내어주었던 희북이란 대신의 집을 보호해줍니다. 진문공은 워낙 위나라와 조나라를 공격하여 초나라가 송나라에 대한 공격을 멈추게 하려 하였지만, 초나라는 계속하여 송나라를 공격하니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방랑 시절 도움을 주었던 초나라의 10대군주인 초성왕 미희와 직접 전투를 벌이기에 인의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송나라를 도와주지 않자고 하니, 송나라 20대 군주인 송양공자자부한테도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망설이는데, 선진이란 대신은 송나라를 도와주지 않는 대신 위나라와 조나라의 영토를 송나라에 내어주라고 건의합니다. 이 소문을 들은 초성왕은 송나라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돌아가려 하였으나, 성덕신이란 장수는 진문공과 싸우길 원하여 반대하니, 초성왕은 진문공이 오랜 방랑 속에도 군주로 등극하였으니 분명히 하늘이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라며 싸우지 말라고 하였지만, 성덕신은 끝까지 싸울 것을 고집하니 화가 난 초성왕은 소량의 군사만 내어줍니다. 기원전 632년 성덕신은 완춘이란 대신을 파견하여 진문공이 위나라와 조나라의 재건을 허락하면 송나라의 공격을 멈추겠다고 건의하니, 고려는 바로 받아들이려 하지만 선진은 성덕신의 조건을 받아들이면 위나라, 조나라,
송나라는 초나라에 감사해야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나라를 원망하게 된다며 완춘을 생포하여 성덕신을 화나게 만들어 싸움을 유도해야 한다고 건의하자 진문공은 선진의 건의를 받아들여 완춘을 체포한 후 위나라와 조나라에게 재건을 약속하며 초나라와 절교하라고 설득하니 성덕신은 참지 못하고 진격을 시작하며 진문공은 초성왕과 약속하였던 퇴피 3사의 약속을 지킨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후퇴만 하자 자신들을 유인하는 계략인 것을 눈치챈 초나라 군사들은 후퇴하자고 건의하지만 성덕신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같은 해 4월 진문공의 송제, 친나라의 연합군과 성덕신의 정, 진, 제 연합군이 성복이란 곳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진문공은 마차에 호랑이 가죽을 씌운 후 먼저 우진영의 진채나라를 공격하여 붕괴시킨 후 중군의 군사는 도망가는 척하여 초나라의 군사를 유인한 후 협공하여 대승을 거두며 간신히 초나라에 돌아간 성덕신은 자결해버립니다. 이 전쟁을 성복대전이라고 부르며 진문공이 약속대로 위나라와 조나라의 재건을 허락하여 자신이 중원의 절대 강자임을 알리니 주양왕까지 진문공을 숙부라고 부르고 자신을 대신하여 제후들을 다스리라 부탁하며 제후들을 불러 천토에서 맹약을 맺게 하는데 천토 맹약은 제환공의 규구맹약 다음으로 성대한 맹약으로 이때부터 진문공은 공식적으로 춘추시대의 두 번째의 패주로 인정됩니다. 기원전 628년 진문공은 재위 9년 만에 돌아가며 그의 아들 희환이 자귀를 계승하여 진양공이라 불리며 진나라는 춘추시대 200여 년간 강국으로 명맥을 이어갑니다. 끝으로 진문공이 제후로 옹립된 후 자신과 함께 방랑 생활을 하던 중 배가 고파 쓰러진 진문공에게 자신의 허벅지 고기를 잘라먹게 하였던 계자추라는 사람에게 보답하려고 애타게 찾아 나서는데 당시 계자추는 자신이 진문공을 보좌한 원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보상을 바란 것처럼 보이기 싫어 어머니와 함께 산속에 숨어버리며 진문공을 만나길 거절하였으니 진문공은 산에 불을 질러 계자추를 나오게 하려 하였지만 계자추는 끝까지 나오지 않으려다 결국 어머니와 함께 타 죽어버리며 진문공은 자신이 불을 지른 것을 후회하며 계자추의 제삿날에는 불을 피우지 말고 찬 음식만 먹기로 하였으니 이것이 한식의 유래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다음 화부터 남방의 절대 강자인 초나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에게 가장 큰 힘과 용기가 되어줍니다.